매일 똑같은 하루 같은데 시간은 왜 이리 빨리 흐르고 세상살이는 왜 이리 버거운 걸까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종종거리며 애써 졸음을 찾는 우리. 잠들지 않는 세상 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오늘 몇 번이나 소리내서 웃었나요?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행복한가요? 하는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사는 청춘들이 여기 있습니다. 기졸업자 취업준비생으로 이루어진 취업 스터디 멤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취업 스터디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시나요? 저희는 따로 분야는 정하지 않았고요. 다들 전공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시사 공부하고 토론 면접하고 또 실제 모의 면접도 진행해서 합니다. 다이어리를 가득 메운 취업 관련 스케줄은 현재 우리의 청춘들이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원로네요, 원로. 네, 원로입니다. 이 취업 스터디가 만들어진 후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한나 씨와 정숙 씨.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에요. 취업이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시작. 3명. 입학, 취업, 결혼, 노후 준비. 더 나아가 부, 명예, 성공 등 우리는 누군가 정한 이 룰을 지키기 위해 또는 내가 이루고픈 꿈을 위해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합니다. 결과는 만족스러우신가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제 자신을 동물로 비유하는 부분에서 제가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를 해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또한 20대 청춘. 또래들이 모인 만큼 자리의 주제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좀 나는 그냥 했던 거 싶은 대로 했을 뿐인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늘 변함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나 씨. 그리고 그런 한나 씨의 행보는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들보다 조금 늦은 속도로 걷고 있다는 이유로 한나 씨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잠깐 좀 나는 솔직히 전 즐기고 있거든요. 난 즐기고 있는데 아씨 왜 연락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리는 나인 나로 특별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빛나고 화려해 보이는 타인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4학년인데 이제 다음 학기면 바로 졸업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어딜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대부분 다 지금 우리 또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고군분투하느라 웃음이 없어져. 인생은 목표를 이루고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만이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 보면은 표정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밤에 가끔 생각하는데 오늘 웃어야 되는데 딱 생각을 해서 가끔씩 일부러 웃긴 예능 프로 같은 거 다운받아서 일부러 웃고 좀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거쳐나가는 삶의 과정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취직 스터디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약간 자아 실현 같은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근데 사실 딱 취업 전에 뛰어들고 보니까 밥 벌어먹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뭐 결혼, 육아, 취직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행복해지기 위해 치열하게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었음에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시작이 웃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웃음으로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웃음이 가진 놀라운 힘이 증명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는 곳. 웃음이 사치조차 될 수 없는 곳이었던 이곳은 안병입니다. 70분이 7 이긴 사람 이 말을 시작! 안병동이었던 곳이 아닌 여전히 암과 맞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이곳은 안병동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남편, 내 자식의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오던 어느 날, 이번에도 내가 아닌 암 환자로 불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토해내듯 누구보다 크게 활짝 웃습니다. 안면 피드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뿌리를 올리는 순간 이 구각으로부터 이렇게 리조리우스머슬 보조개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딱 올라간과 동시에 뇌에 전달된 신호는 기분 좋음이에요. 내 마음을 만드는 거, 내 기분을 만드는 거 뇌신경학 전달 물질이에요. 기분이 이미 좋아졌으면 뇌 시냅스에서 나오는 뇌신경학 전달 물질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던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가득 일었습니다. 웃음은 웃음소리가 음수가 된 그들의 세상에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제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으셨는데 제가 보기에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활달해 하시고 즐거운 이런 모습으로 앉으시면서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분명히 환자 같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신 것 같으신데 우리가 그런 행복함을 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웃음 치료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나아가 웃음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 웃음 프로그램으로 인한 행복지수 변화에 대한 논문을 쓴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웃음 프로그램을 좀 몇 년을 진행을 했어요. 많은 곳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이런 표정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이들의 행복지수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웃음에 대한 논문이 사실 그 당시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행복하고 연관이 많이 없어서 이왕이면 그런 결과를 좀 얻으면 웃음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한 거죠. 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웃음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지수 변화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평소 밝은 표정을 기준으로 행복지수 사전조사를 한 뒤 웃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61.07%였던 행복지수가 73.8%로 총 12.81% 증가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깨닫는 게 누가 한 말인지도 그 당시 몰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알고 뭐라 할까요? 웃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누군가 말했듯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웃을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웃는 법을 잊어 지금 웃을 수 없는 당신도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에서 웃음을 만나 행복을 알게 된 웃음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웃음 박사를 만났습니다. 마치 고등학교의 체육 수업을 연상시키는 이 수업은 한 대학교의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너 명사 네가 좋아하냐?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아직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출석이 끝나자 학생들은 능숙하게 자리를 맞춰 앉습니다. 지금 무슨 수업 준비 중인가요? 남부대학교에서 6년째 교양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웃음요가는 웃음을 운동처럼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웃음운동법입니다. 어색함 없이 능숙하게 웃음요가를 하는 학생들. 하지만 웃음요가 첫 수업. 학생들의 반응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죠. 저 처음에 이렇게 웃으라고 할 때 학생들 반응은 저 뭐야 저게 이런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웃는데 어색해했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운동처럼 프로그램화해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이 따라와 주는 것 같아요. 웃음요가 시간이 끝나면 잠시 웃음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엔 그저 어색하기만 했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웃음은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 행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웃을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꾸 웃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 명상을 통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통해서나 내가 누구이고 내가 현 주소가 어떤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이 주말에 있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듣고 나서 약간 실생활에도 뭐 변화가 있나요? 그냥 제가 평소에 잘 안 웃는 편인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웃게 되는 편이 된 것 같아요. 웃음요가 수업은 끝이 났지만 웃음요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교수님을 발견한 여학생들. 주의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웃습니다. 웃으면 점수를 주신다 하셔서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웃으면 보너스 점수 네, 보너스 점수 때문에.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이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웃음을 생활화하기 바라는 스승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남부대학교의 교수이자 대한민국 웃음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방은 웃음으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게 됐고 그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제 자신이 피폐해졌고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계속 암으로 세상을 떴고 또 굉장히 저 자신도 우울증이 심해졌고요. 살기 위해 무작정 길을 헤맨 그에게 웃음은 희망을 밝혀주었으며 다른 이에게 웃음을 선물할 때 비로소 내가 행복해진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만들고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웃음을 가져온다 믿는 그는 학생들이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일단은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웃고 들어가는 게 철칙이고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왕국을 상상을 하고 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되겠죠. 우리 아들 최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고요. 나로 인해서 상대가 즐거움이나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자신이 머문 자리는 꼭 웃음꽃을 피워야 한다는 그는 자신이 떠나도 웃음꽃은 지지 않고 여전히 만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웃어버려라.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은 이 말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웃어서 버리길 바랍니다. 트레버란 책에서 트레버는 세상이 변하길 바라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 세 사람이 각자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 세상은 보다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트레버의 마음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 하나가 다른 이에게 웃음을 안겨줄 것이며 내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웃음을 또 다른 이에게 선물을 한다면 세상은 어제보다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웃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웃고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당신도 웃게 될 것입니다.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웃음을 선물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재능이 다른 이에게 웃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다른 이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을. 당신의 유머가 다른 이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을. 당신의 웃는 얼굴이 나에게 웃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다는 이유로 잊어버리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많은 웃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웃음을 만나고 싶습니다.